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저는 미국 엘파소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 내에서 이사를 다니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제가 견적을 받아보고 비교해보고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이사를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짐을 보는 케이스도 있구나 한번 비교를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에게 딱 맞는 해외 이사 방법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해외 이사를 떠올리시면 아마 선박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짐을 한 번에 보내는 방법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단점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 비싸졌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이사 비용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선박 컨테이너를 이용하셔서 그냥 큰 짐들을 싹 보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비용을 알아봐야 되니까 견적을 받아왔습니다. 가전들은 심지어 보내지 않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비싸졌다고 해도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일단 큐빅 단위로 비용이 좀 매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15큐빅 정도 된다고 안내를 받았고 이거에 대한 비용이 860만 원이었습니다. 사다리차 비용은 또 별도, 세관 검사할 때 뭐 엑스레이를 찍나 보죠? 요 비용도 별도, 도착하는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지 뭐 몇 층 이상에 거주하는지 등에 따라서 이런 세부 조건에 따라서 더 비용이 추가되거나 변동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로 명품 가구를 쓰는 게 아닌 이상 860만 원을 들여서 그것도 3, 4개월씩 걸려가면서 받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사실 가서 그냥 새로 구매하는 게 낫겠다라고 바로 결론이 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됐습니다. 일단 컨테이너 이사를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가구, 가전들은 다 가지고 올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저도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짐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 보내시게 될 텐데 이때 첫 번째로 고려하실 거는 물론 돈도 돈이지만 언제까지 필요한 짐들인지를 먼저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택배 그리고 선박택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항공택배로 하면은 거의 뭐 한 열흘, 일주일 안에 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물건들은 항공택배를 이용하시면 좋겠죠. 대신에 당연히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천히 받아도 되는 것들 한 3, 4개월이 걸려도 괜찮다 받기만 하면 돼 라는 것들이 있다면 선박 택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천천히 받아도 되는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견적을 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우편이나 선박 택배 돈이 한국 내에서 택배 보내고 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비싸죠. 그래서 이 보내는 물건들의 값어치를 미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 비용이 얼마인지 요거를 먼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게 싸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더 저렴하게 혹은 비슷한 비용으로 다 구매가 가능했다라고 한다면은 쓸데없는 수고를 더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한국에서 중고로 처분을 하고 그리고 그냥 미국에서 새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2인 가구인데 사실 저보다 비용이 조금 더 나오실 것 같아요 보통. 왜냐면은 저는 와이프가 미리 미국에서 4년 동안 거주하면서 와이프 짐들 뭐 옷이라든가 4년에 걸쳐서 조금씩 옮겨 놓기도 했었고 거기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 짐의 양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거든요. 감안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항공택배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들은 캐리어 4개 안에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우체국 선박택배, 선편 일반 소포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었는데 이게 우체국 상자, 예를 들면 뭐 제일 큰 상자라고 해도 이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 보니까 들어가는 양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거를 찾았었고 약간 더 비싼데 훨씬 더 큰 부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드림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서비스들도 당연히 있을 텐데 후기가 좀 있길래 드림백을 이용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만족을 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광고도 아니고 처음부터 열까지 다 제가 알아보고 견적받고 비용 다 지불한
최종적으로 짐까지 안전하게 받고 나서 올리는 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알아보실 테니까 이렇게 해서 드림백을 이용한 경우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서울에서 텍사스까지 보내는데 박스 한 개당 35kg까지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비용이 22만 4천 원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22만 4천 원? 박스당 22만 4천 원 이렇게만 생각하면 사실 조금 비싸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 박스 크기가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내는 부피와 크기를 생각했을 때 이 비용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어 투 도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했어요. 왜냐면 35kg 이 박스가, 이게 말이 35kg지 이거를 하나씩 다 들어가지고 어디 딴데 예를 들어 우체국에 가져가야 된다던가 하면 이게 또 큰 일이잖아요. 그런 비용이라든가 수고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어서 저는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단프라 박스 3개 6호짜리, 제가 사이즈는 밑에 같이 써둘게요. 골프백 하나를 보내야 돼서 골프 박스 하나를 현대해운에서 받아서 보냈습니다. 현대해운에서 제공해주는 이민 가방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단프라 박스를 따로 구매해서 여기에 35kg 꽉꽉 채워가지고 보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경제적이기도 하고 많이 들어가서 더 이득인 것 같더라고요. 골프백도 항공 커버를 미리 구매를 해가지고 그 항공 커버까지 해서 한 번에 골프 박스 안에 넣어서 보냈는데요. 무게가 35kg가 안 되니까 그 사이사이에 뭐 수건 등이라든가 옷 등으로 골프채 보호할 목적으로 넣으셔도 괜찮고, 잔짐들을 같이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골프채를 보내는 게 또 일이었는데 그걸 또 제가 막 이고지고 나르는 비용도 어차피 추가 수화물 비용을 내야 되니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강, 박스를 받고 짐을 싸기 전에 박스 테이프로 보강을 엄청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모서리 그리고 밑에 바닥 부분 모두 다 박스 테이프로 몇 번씩 둘러주고 보강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5kg 무게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들다가 밑에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정말 열심히 보강 작업을 했고 덕분에 박스에 흠집 하나 없이 받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보강 작업 꼭 먼저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박스가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꽤 큽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사 박스에 넣으실 때마다 제품명과 그 제품의 무게까지 같이 재서 넣고 리스트를 작성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박스마다 포스트잇을 다 붙여놓고 거기에다 넣을 때마다 무게 재서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나중에 어떤 박스에 어떤 제품이 들어있는지도 기억하기가 쉽고, 궁금할 때마다 박스 전체를 들고 이렇게 저울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리스트업 해둔 항목들의 무게들의 총합만 구해도 어느 정도 오차가 약간은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편합니다. 나중에 드림백 계약서 작성하실 때도 거기에 박스마다 어떤 제품들이 들어있는지 어차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리스트업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습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리카겔과 그리고 김장 비닐 이 두 개를 같이 미리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습제, 실리카겔 같은 걸 넣어 주어야 옷이라든가 이런 거에 곰팡이가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박스 하나 내에서도 김장 비닐 몇 개로 구역도 나누고 그 비닐 하나하나마다 실리카겔 두세 개씩 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묶어가지고 포장을 다 해서 보냈었는데 받아보니까 정말 곰팡이 하나도 없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수 신청을 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기사님이 오셔서 박스들을 회수해 가셨었고요. 7월 중순에 보냈으니까 10월 중순쯤에서 한 11월 중순 사이에 받겠다 이렇게 천천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10월 초에 드립백 4개를 다 UPS 통해서 잘 받았는데요. 딱 받았을 때 박스도 찌그러진 거 하나 없이 좋은 상태로 잘 왔고, 내부 물품들도 제가 예전에 방콕에서 오일 버너를 사서 가져왔었는데 그거 하나가 깨졌더라고요. 그거 하나 깨진 거 빼고는 별 문제 없이 다른 것들은 잘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거 깨질 만한 뭐 그릇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진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접시들 잘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접시 같은 건 사실 미국에 오셔서 새로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정말 중요하고 너무 비싼 접시다 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미국에 들어오실 때 직접 핸드캐리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끼는 잔들 뭐 이런 거 그릇 이런 것 몇 개는 제가 그냥 들고 왔어요. 그게 마음이 편하겠더라고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짐을 보낸 얘기를 해드렸는데 잘 비교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